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대 임송아입니다. 오늘은 되게 엔터 취업 자체를 꿈꾸시는 분들도 되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SM 엔터테인먼트는 엔터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꿈의 기업? 말하자면 엔터계 삼성? 이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SM 엔터테인먼트 에 대한 채용 공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게 특이한 점이 보통 기업들은 상반기, 하반기에서 1년에 2번 채용을 하죠, 크게. 그런데 이 엔터테인먼트 쪽은 보통 3번 내지는 4번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각각 시시각각 이제 트렌드가 변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봉 정보를 보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무슨 어쨌든 간 엔터계의 삼성인데, 물론 삼성이라는 특징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초대기업인데, 물론 사실 이제 상장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연봉이 2,000대일 수가 있냐, 최소 3,000 줘야 되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쪽이 연봉은 적고, 그리고 야근이 많고, 요즘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초반에는 좀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직급이 높아졌을 때 혹은 성과가 좋았을 때 이런 연봉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초봉을 보고서 깜짝 놀라실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 물론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제 최근 대기업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입사를 했는데 정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정말 임원을 다는 분들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 규모도 너무 크고 워낙 글로벌하다 보니까 어떤 임원진에 대해서 좀 이제 외부 초빙을 한다거나 외부에서 스카우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 엔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제 밑단계부터 정말 초석을 잘 다져서 나중에 어떤 나만의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도 많고, 임원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어떤 내가 정말 이 산업 분야에 뼈를 묻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그래도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채용 직무들이 다 열려 있진 않아요. 근데 다 열려 있진 않다는 거에 비해서 이 SM 엔터테인먼트 채용 공고를 처음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여러 직무를 뽑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좀 SM 엔터테인먼트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특징이 어떤 건지는 이제 차차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캐스팅 이렇게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싱 쪽에서는 라이선스, 디자인, 그리고 퍼포먼스 디렉팅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다음에 언론 홍보, 우리가 아는 그 언론 홍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 쪽에서는 사업 법무, 기업 법무, 그리고 경영 관리, 사업 계획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맨 밑에 단계 이제 사업 계획 분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M이 아닙니다. PM이 아니고 정말 이 전사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후반부에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산업 이슈를 좀 보면 SM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이 전체적인 이제 엔터 산업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저도 이제 이 어떤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느끼는 건,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AI가 뭘 만든다거나 이런 어떤 고도화된 우리 제조업에서 기술들이 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공장이 이제 세워진다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돌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아직도 길거리 캐스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디렉터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저기요 학생 이리 좀 와봐요 해서 그 학생을 따로 불러다가 어떤 뭐 오디션도 보고 뭐 또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을 또 이제 착 트레이닝을 한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신입 이제 매니지먼트 쪽은, 그러니까 신입 발굴 및 기획, 신입 트레이닝 쪽은 같이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시거든요. 초반에는. 뭐 물론 모든 분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아이돌이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앨범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잘 되던 그룹들도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갑자기 어떤 사고를 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갑자기 좀 잘 안 되기더라. 이렇게 뭐 반도체 같은 거는 품질 관리에서 뭐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뭐 이제 갑자기 뭐 그 실어 나르던 비행기가 폭파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뭐 정말 엔터 전체에 대한 분야, 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엔터 산업 전체가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럴 텐데 그냥 정말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사람을 프로덕트라고 해서 좀 그런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어떤 이 만들어낸 이 산물의 자체의 어떤 리스크도 너무 크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들도 있고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포화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의 특징 그리고 이제 사회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어떤 디지털화, 시스템화, 뭐 그리고 신사업 도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코로나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공연, 강연, 뭐 이런 오프라인 모임은 그냥 거의 정말 이 매출이 정말 아작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당연히 이 공연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좀 해본 신선한 시도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 엑소 아시죠? 엑소의 수호라는 이제 남성 가수가 솔로 앨범을 냈는데 보통 이 앨범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좋은 앨범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이 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앨범 발매를 하고 그다음에 쇼케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쇼케이스 그리고 팬미팅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투자와 그리고 이제 초동 물량들이 이제 뽑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팬미팅을 하면서 이제 오빠들의 어떤 언니들의 이 MD 상품, 이 굿즈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판왕이 콘서트인 건데 팬미팅 못해, 콘서트 못해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팬미팅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초동 판매량이 역대 솔로 가수 4위였다. 이게 엑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 온라인의 어떤 시스템, 디지털 마케팅에 좀 가능성을 본 그런 이제 신선한 시도였다. 두 번째 신선한 시도, 이제 빅히트라는 너무 아시죠? BTS. 빅히트에서 이제 위버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가면 이제 우리 언니 오빠들의 어떤 이제 SNS 계정 같은 것들도 이 위버스에서만 운영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언니 오빠들의 영상도 볼 수 있고 언니 오빠들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굿즈 판매 이 뭐 YG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다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위버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혁신 기업 선정이 되어서 이제 벤처적으로 이게 굉장히 IT의 미래다. 뭐 이런 평을 전 세계적으로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날로그적인 인간 대 인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반증이 뭐냐면 이 위너는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수익이 없었는데 이게 티켓이 안 팔려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뭐 미국 뭐 투어 뭐 이런 영상은 뭐 올레 TV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켓 값이 10만 원이었다. 한 2만 5천 원 이제 콘텐츠 구매료를 내고 봐야 돼요. 그건 내가 비록 동영상으로 보는 거지만 그 미국 콘서트 현장의 열기, 이 미국 팬들의 어떤 환호, 막 그 라이브함
이런 팬과의 소통, 막 그 안에서 느껴지는 끈끈함 이런 게 간접적으로는 막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가 비용을 내고서라도 거기에 간 건 아니지만 그걸 볼 의향이 있는 건데 온라인 콘서트와 인기가요 무대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회사 자체에서 어떤 이제 비용을 이제 발생시키지 않고 볼 수 있도록 무료 제공을 한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중간 단계에 끼어 있는 이런 산업이다. 이게 이제 엔터 산업의 지금 현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업 이슈를 조금 이제 보면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S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채용 공고를 그전 채용 공고와 비교 분석해보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뽑는다, 여러 직무에서 뽑는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실제 채용 공고가 웬만한 직무 다 열려 있을 때 보면요. 이걸 다 읽는데도 하루가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무의 세분화가 엄청나다는 거죠. 직무의 세분화가 엄청나다는 건 이 개인의 특질, 그러니까 이수만이라는 프로듀서의 어떤 천재성, 이수만이라는 사람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물론 이미 그런 구조입니다만 이거 마찬가지죠. 이 한 직무에 어떤 특정, 물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인재를 모집하려는 건 맞지만 이 한 인재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굉장히 세분화를 해두는 거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에 가장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직무 세분화도 이 기업의 경영 방침의 한 가지 특징일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우리는 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수를 트레이닝 시키고 양성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술가의 어떤 그런 집단, 우리가 아티스트를 정말 발굴해서 하나의 아티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라는 게 굉장히 지향하는 바고 그건 결국 시스템의 고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팬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팬 미팅 뭐 정도는 하지만 팬과의 소통을 위한 각고의 노력, 팬과의 어떤 접점의 어떤 끈끈함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고 보통 이제 YG나 뭐 이런 약간 거기는 좀 힙합 이런 거는 원래 좀 작사가가 이제 본인이어야 되는 뭐 그런 특성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기업 문화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GD 작사 작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레드벨벳의 뭐 조이가 뭐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엄청난 작곡가분을 모셔와서 우리가 엄청난 곡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그런 시스템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전, 그러니까 이 올해에 이제 그 경영진의 어떤 이제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그 직전 그 2, 3년간 이제 대표이사를 맡았던 분이 이제 김영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디자인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이제 대표이사에 이제 오르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사내 디자인 팀을 도입하고 숨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있는 MD와 기획력을 가장 먼저 추구한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SM 하면 딱 생각나는 그 핑크 있죠? 그 이쁜 핑크가 뭔가 브랜딩이 되고 그 이쁜 핑크가 더 예뻐지고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이 예쁜 핑크와 더불어서 이 SM의 엄청난 디자인력과 디자인 감각이 SM의 브랜드가 되고 SM의 이미지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이제 시기가 그 김영민 대표이사가 했던 시기에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었다면 이 다음 지금 이제 두 대표가 이제 공동 대표이사로 올랐는데 지금은 컬처를 테크놀로지화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SM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이 경영이 진행 상황을 보면 가능할 법한 일이지만 이 컬처를 테크놀로지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소설을 AI가 쓰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좀 과장을 하자면 어쨌든 SM은 이제 A&R SM에서 이제 A&R 직무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입사해서 쭉 있었던 그런 프로듀싱 이성수 대표이사 그리고 또 매니지먼트 쪽으로 쭉 있었던 그 타경준 대표이사를 이제 공동 대표로 올려서 그 굉장한 시스템의 고도화를 더 이룩시켜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산업을 정말로 제작하고 이걸 심지어 테크놀로지화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제 제작 시스템은 이미 어떤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걸 테크놀로지화 그러니까 IT 기술과에 접목을 해서 더 테크놀로지컬한 컬처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이슈인 겁니다. 그 SM의 그 전 이제 산업 그런 어떤 시스템화에 대한 이슈들을 보면 글로벌 A&R이라는 직무는 이제 SM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작곡가들 다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다 개발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테티서 아시죠? 그런 유닛 이런 거 이제 너무 지금은 흔한데 그 유닛 시스템을 처음 만든 것도 이제 SM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이제 SM의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이게 좀 SM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엑소가 지난 몇 년간 부동의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건 주 소비자들의 흐름이 후배 그룹인 NCT로 유입이 안 됐다는 걸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엑소가 빨리 이제 그 NCT한테 좀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해지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게 이제 올라온 글이에요.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이 한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룹이면 그룹이고 어쨌든 이 아티스트 그룹에 정말 모두가 이제 목 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고 안 치기를 오늘 안무 안 틀리기를 이런 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의 다각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SM은 근데 원래 좀 혁신적인 기업이죠. 시스템화도 먼저. 뭐 디자인 경영도 먼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인데 그 혁신을 뛰어넘어서 이게 정말 2018년부터 굉장히 적자라고 했었는데 적자 구조에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선두에 있는 게 바로 혁신 사업 어떤 그런 것 때문인데 자회사가 30개예요. 모르셨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라고 불리는데 뭐 EDM, 노래방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영상 제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CN 거기에 넘어서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SM타운 건국 아시죠? SM 여권 만들고, 네, 막 비트코인 만들고 그래서 SM 어떤 나라 이런 거 만들고 이런 정말 다양한 혁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임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어쨌든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특히나 어떤 직무에 지원하실 때 약간 아티스트적인 감성과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면접을 이제 붙은 분들이 이제 가시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좀 수익에 대한 얘기, 시스템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막 엑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좋아라는 표현보다는 왜 잘 됐는가, 왜 잘 안 됐는가, 기존 컨셉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어떤 경영학에서 하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그런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좋은지, 왜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인 어필보다 정량적인 어필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면접 답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나에 대한 분석, 그 아티스트에 대한 분석보다는 아티스트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글,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쓴 글이라든지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카페에 써놓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기업들이 최근엔 다 그렇습니다만 글로벌리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그 원래 포트폴리오를 보는 직무들이 있죠. 디자인이고 당연히 봐야 되는 뭐 그런 직무들 이외에도 최근에 뭐 A&R이라든지 신입 매니지먼트 이런 쪽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내려가시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인턴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죠. 이런 기업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직무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 일단 첫 번째 이유일 거고 거기에 대한 타겟책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자. 이게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이제 아카데미에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지향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포트폴리오를 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때 LG 삼성 같은 대기업 이제 면접 갈 때도 거지 같아도 아무거나 포트폴리오를 내긴 내라 이런 바람들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성실도와 어떤 관심도의 표현이다. 이런 어떤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게 점차 없어진 게 일단 대기업들이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이건 어떤 형평성의 문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게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포트폴리오는 별로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패션 기업 이런 데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이 기업의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영에 중요한 이런 어떻게 보면 아티스틱한 이런 산업 분야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선호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뭔 되도 않는 이런 거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지라면 전 포트폴리오를 괜히 그렇게 허접하게 나는 무슨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라면 답변 준비에 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가세요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포트폴리오 이거 좀 이게 내가 진짜 뭐 했던 것도 아니고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라든지 난 뭘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포트폴리오 제작 어떻게 라는 얘기를 들어봐도 난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와요. 이런 분들은 면접 답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단 나는 아이디어 뱅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난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난 아이디어가 평소에 많아요. 난 실제로 뭐 내가 뭐 이 가수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좀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가셔서 실제로 유의미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셨다면 확실히 어필이 되겠죠. 저는 이거는 그 성향의 차이라고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성향과 이건 안 맞아라면 저는 면접 가서 깔끔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 잘 하시면 더 그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까다로워한다는 건 모든 이제 특히나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어떤 직무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질문들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이게 다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및 좋아하는 가수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걸 저는 회사 지원 동기는 이 SM에 대해서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회사의 경영 철학 위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G 아티스트들은 약간 센 언니 느낌이 있잖아. 저 그걸 좋아해요. 전 이런 게 진짜 최악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티스트가 될 게 아닌 이상 혹은 작곡가로 지원할 게 아닌 이상 어떤 총괄 이제 사무 업무 뭐 A&R 이런 거 통틀어서 이런 사무 업무에서는 회사 경영 철학과 그러니까 아티스트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 아티스트 양성 시스템이 나랑 맞다. 그런데 SM은 굉장히 시스템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꿈꾸고 있는데 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다. 이게 저는 맞는 거라고 봐요. 직무 지원 동기는 직무 강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뭐 보아 같은 가수를 양성하고자 왔습니다가 아니라
직무 지원 동기는 왜 특히나 엔터테인먼트는 내가 좋아하던 가수를 내가 실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직무 지원 동기에서 자꾸 좋아해요, 사랑해요를 많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직무 강점을 서술하셔라. 내가 A&R 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퍼블리싱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난 이걸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 지원 동기가 저희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음악은 저에게 놀이였거든요.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모두가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차별화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흐름과 그런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하고 싶은가? 예를 들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엔터테인먼트는 일단 저는 뭐 인간과 인간의 어떤 소통이 정말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서 첫 번째로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대답은 이제 SM에서는 조금 아주 100점짜리 답변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등등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질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노력, 준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 산업은 협업 중심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모든 산업이 다 협업이겠지만 정말 하나의 어떤 목표물을 위해서 모두가 전 직무가 이 한 어떤 아티스트에게 모여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협업의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는 저는 레드벨벳이 너무 좋고 조이가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의 컨셉. 이 가수는 이 기업에서 그동안 하던 가수들의 컨셉과 다르다. 혹은 현재 어떤 대중음악 트렌드가 이런 건데 거기에 벗어난 이런 컨셉이고 혹은 대중음악 트렌드에 적합한 컨셉이었고 딱 들어맞는 컨셉이었고 뭐 했고 컨셉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좋았고 컨셉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꾸준히 사랑받는 게 좋았고 이런 어떤 상품화해서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사는 가수에 대한 대변을 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의 아티스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듯한 면접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인사이트와 마케터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만 잘 어필하시면 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도나 이 산업에 대한 애정도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 그걸 너무 무기로 내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